성중독 사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들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사귀는 여자분이 39명인 경우도 있었고요. 성중독자인 내 남편을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중독자의 대표적인 두 인물은 빌 클린턴과 타이거 우즈를 들 수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는 매체에 타이거 우즈의 바람기가 보도되자 아내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타이거 우즈가 부부싸움 중에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 도망을 치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뉴스로 보도가 되고, 그 보도에 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타이거 우즈와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성중독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그가 그냥 바람둥이나 카사노바 같은 그런 인물로 그려지기보다는 성중독자로 판명이 난 것은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냥 여자를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결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치료를 위해 성중독 치료소에 45일간 입소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맞게 되죠. 성중독자들은 성중독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을 성중독자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중독자는 표면상 성행위에 중독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대처하려는 수단으로 성행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성행위에 몰두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요, 어릴 적에 뿌리 깊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빌 클린턴의 성중독 문제로 필리처상을 받았던 저널리스트 프랭크스의 회고록에 빌 클린턴이 성중독 상태로 있을 때,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당시 1999년 힐러리 클린턴과 인터뷰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힐러리는 빌 클린턴의 성중독 증상이 어릴 적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학대의 기인에 있다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떤 학대였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도 어릴 적 학대와 관계가 깊은 성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성중독자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학대를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학대로 인한 고통이 현실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행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중독자들은 내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성행위를 하고 나면 곧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다시 성행위를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고통에 더 빠져들게 되죠.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성중독자들도 간간히 발견되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위를 벌주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는 삶과 그 중독의 행위, 이중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치심을 부정하는 해리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불행하게도 이것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발각되거나 노출되거나 이런 계기로 치료에 입문하게 됩니다.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다 보니 치료 효과가 미미하고 스스로 혼자서는 절대 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성중독과 관련된 사람들을 나쁘다라는 인식으로 또는 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당으로 치부해서는 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성중독자들이 처음 치료에 입문하게 될 때는 내가 성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난의 시각으로는 이들이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성중독자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들이 어린 시절
시절에 굉장한 학대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들로 인해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이 얼마든지 가치 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만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성중독자의 입장에서 성중독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들의 치유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아내가 성중독에 있다면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고민하는 방안은 이들을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치료를 돕고자 하는 본인들이 먼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혼자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유를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또 함께 파트너가 그 치유의 길을 동반할 때 훨씬 치유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중독에 걸리신 분들 중에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매매를 하러 갔지만 본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거기 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본인이 성중독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치료 회복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중독이고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치유해야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 치유가 더 확실하게 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중독 사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들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사귀는 여자분이 39명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 39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출장을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39명과 관계를 맺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상간소송을 한 15분한테만 하셨는데 나머지 24명의 분들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한 분만 15명이었어요. 남편분은 전문직이었고요. 고객분들과 그렇게 많이 외도를 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성중독이라는 걸 자각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은 그냥 외로워서 그랬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과거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아버지의 학대가 있었고 아버지의 외면과 학대가 공부를 성적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날은 무지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도피할 곳과 자신이 이 전문직으로서 굉장히 우뚝 서지 못했다는 우리나라의 1인자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계셨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는 내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중독은 어릴 적 학대와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분의 지금 현 상태를 인지시키는 것, 본인 스스로 그것을 분석해 내가면서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힘을 갖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시고요. 남편분도 치료와 노력 끝에 잘 살아가고 계시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은 보통 12주로 운영이 되고요. 12주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성에 대한 인지 또는 본인 성중독자라는 자각을 시작으로 많은 멘토의 도움과 또는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분리될 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뚜렷이 깨우칠 때 그 성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성중독의 문제를 제가 앞으로 간간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성중독은 절대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는 환자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분들과 동행하시기를, 그분들의 치유를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힘들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 저희 세퍼언니 심리상담소 리어그에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라이브 때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